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7월 20일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경과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 맹지용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은 설악산 전체가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으로 그 전체가 희귀생태계의 보고이고요. 특히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핵심 서식지입니다. 따라서 5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문화재위원회가 5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4일 문화재위원회에 2차 심의가 있었는데 이때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난 8월 24일 문화재위원회에는 5색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논의했는데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문화재위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한 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청의 연구 보고서 등의 근거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따라서 케이블카가 들어서도 야생동물 서식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인 산양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을 인정한 곳이 많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신아 박사님을 비롯해서 7분의 동물행동학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대상 지역의 산양 서식 실태에 관한 동물행동학자들의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오색에서 끝청 구간이 산양의 주 서식지인가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양양군의 자료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대상 지역을 주 서식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서 확인된 산양의 흔적, 어린 개체의 발견 등과 함께 정주성 포유류에서는 서식지와 번식지가 구별되지 않으며 그리고 주 서식지와 부서식지와의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산양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일수록 충분하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서식지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전문가들도 물론이고 문화재청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히 의견서에는 다른 나라의 광범위한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알프스 사냥에 대한 폴란드의 연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캐나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서식하는 동물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케이블카 설치와 관광객 증가는 스트레스의 증가, 그리고 서식지의 상실, 개체군의 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동물에게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생 사냥의 서식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그 과정과 이유 등 모든 기간에 걸쳐서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2010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천연기념물 동물 지정 재검토 및 그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사냥을 비롯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의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인데요.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단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우리나라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과 월악산 등 국립공원 내에 계획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훼손 및 인간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서 산양의 분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가 들어설 경우 인공시설물과 과도한 등반객의 유입으로 산양 서식지의 제한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핵심 구역 생태계의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 사냥의 서식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문화재청의 연구 보고서가 확인된 것이죠. 또한 2015년 문화재청은 설악산 그리고 금강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및 추진 방안 도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설악산과 금강산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설악산의 사냥 서식에 있어서 중요성을 확인하고 설악산은 백두대간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냥 개체군의 39.9%에서 60.3%가 서식하는 한반도 사냥 개체군의 핵심 서식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설악산 사냥의 서식지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보고서가 설악산 사냥의 핵심 서식지라는 고 밝힌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설악산은 개발보다는 생태계 보존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가 보류로 끝난 다음에 이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양군 공무원이 오색 케이블카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된 바가 좀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 31일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당시의 심의 내용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무려 127억 원이나 늘어나서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2배가 넘어선 상황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586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사냥의 주 서식지로 밝혀졌고 희귀 야생 동식물의 종류와 훼손 범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였고요.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각계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부담은 양양 국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무생명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계속 나누고 있지만 문화재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으로 희귀 생태계 보호이자 특히 천연기념물 217호인 사냥의 핵심 서식지입니다. 케이블카가 건설되더라도 사냥을 비롯한 야생동물에는 별 영향이 없이 잘 살 것이다라는 양양군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지만 전문가들과 해외연구사회 그리고 문화재청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케이블카로 인한 사냥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보호구역인 한복판에 케이블카를 허가해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이런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예정입니다. 엄정한 심의만 보장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를 넘어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